네, 오늘 발표를 맡게 됐고요. 오늘은 이제 Shattering Sorting the SSFP라고 해서 최단 거리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어떤 식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발표들과 느낌이 좀 다르게 이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 렉처식으로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SSFP가 무엇일까요? Single Shortest Path라고 해서 이제 특정 시작점으로부터 그래프 내에 이제 다른 노드들까지의 가장 최단 거리를 구하는 그 문제를 SSFP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 n개의 노드와 n개의 에지가 있는 그래프에서 이제 그 노드의 각 에지의 웨이트는 이제 그 의미 아닌 정수가 되게 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거는 되게 많은 적용 분야들이 있어요. 뭐 내비게이션, 저희가 흔히 아는 뭐 GPS나 이런 내비게이션에도 쓰이고, 그다음에 확장되어서 사람들 사이에 뭐 인간관계망을 형성하는데도 SSFP가 활용이 되고, 그리고 뭐 네트워크 라우팅 아니면 또 심지어 그 사회공학에도 많이 쓰인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백시네이션 예방접종 캠페인을 벌일 때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맞춰야지 이게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계산을 하는데도 SSFP가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다익스트라라는 컴퓨터 과학자가 1959년에 그 발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학교에서 배웠던가 아니면 뭐 리코드 통해서 풀었듯이 이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이런 SSP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언제나 소개가 되고 있고, 실제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1959년에 나온 이후로 지금까지도 더 효과적인 알고리즘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이제 시간 복잡도가 E 플러스 B 로그 B, 그리고 피보나치, 이거는 저희가 그 평소에 배워왔던 시간 복잡도보다도 좀 더 빠른 케이스인데, 이거는 이제 그 피보나치 힙을 통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추가적으로 했을 때 이러한 시간 복잡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하이 레벨로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 시작 소스 노드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저희가 탐색하는 범위를 그래프에서의 프론티어라고 나타나는데, 이 프론티어를 점차 확장해 나가면서 이제 지금까지의 저희가 봤던 지금까지 봐왔던 노드들에서 새로운 프론티어까지의 거리와, 그리고 현재까지 그 측정했었던 그 노드까지의 거리 중 어떤 것이 더 짧느냐를 비교를 해서 더 짧은 값을 채택해 나가는 과정으로 점차 프론티어를 확장해 나고, 그로 인해 이제 모든 노드들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는 게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 피보나치 힙이 뭔가요? 피보나치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구체적인 디테일을 보진 않았는데, 그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에서 이제 저희가 프론티어를 확장해 나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그 프론티어를 확장해 나갈 때 경계선에 있는 노드들 중에서 이제 가장 짧은, 그 소스로부터 가장 거리가 짧은 노드 순으로 이제 탐색을 하게 되는데, 이때 거리가 짧고 김을 비교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 프론티어 노드들을 정렬을 해야 됩니다. 이때 정렬을 할 때 보통 힙 구조를 많이들 쓴다라고 하죠. 이 힙의 그 종류 중에서 옵티마이제이션을 극한으로 한 게 피보나치 힙이라고 합니다. 민힙이랑 다른 거죠? 네, 미니보다 더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여기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다익스트라라는 컴퓨터 과학자가 아내분이랑 쇼핑을 하다가 머릿속으로 생각나서 20분 만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20분 만에 뚝딱 해서 만든 알고리즘인데 70년 동안 이거보다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2023년에 이제 랜더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이거를 조금 더 빠르게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5의 2의 뭐 루트 로그 B 로그 B라는 이런 괴랄한 타임 컴플렉스로 나오게 되는데, 빠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랜더마이즈된 결과이기 때문에 어
저희의 expected time complexity가 이거라는 거지 이게 뭐 worst case로 갔을 때는 저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그 다익스트라의 컴플렉시티보다 빠르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슬라이드는 랜더마이제이션 된 거는 아닌 거죠? 네네, 이거는 기존 다익스트라 네. 알고리즘이에요. 자, 그러면 왜 다익스트라를 빠르게 만드는 게 어려운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저희가 해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익스트라를 하는 동안 저희가 프론티어를 확장을 하려면 이제 프론티어에 있는 노드들까지의 거리를 가장 짧은 것부터 해서 정렬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괄호친 부분이 그 노드를 정렬을 하고 힙에 그 노드들을 담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순서를 유지를 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저희는 솔딩 베리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솔딩 베리어가 다익스트라를 더 빠르게 만드는 거로부터 막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 하는데요. 그 전에 대학 생활로 돌아가서 시간 복잡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리프레셔로서 정의를 좀 가져왔는데 저희가 흔히 말하는 worst case time complexity라고 얘기할 때 쓰는 노테이션이 비고죠. 비고를 수학적으로 나타내면 네 이렇게 계란한 식인데 하이 레벨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 n이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을 때 이제 두 개의 펑션을 비교를 해서 그 특정 펑션이 저희의 펑션을 그 큰 숫자 n에 대해서 도미네이트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 언제나 도미네이트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저희의 펑션 f는 그 다른 펑션에 대해서 비고 값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관심 있었던 거는 비고인데 이제 사실 비고 말고도 시간 복잡도에는 다른 종류들도 있어요. 두 번째가 이제 빅 오메가라고 해서 lower bound, 즉그 저희의 펑션을 도미네이트 하는 게 아니라 큰 숫자에 대해서 저희의 펑션이 다른 펑션을 도미네이트 하는 경우에 즉 비고의 반대 케이스죠. 이 경우에는 빅 오메가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 빅세라는 저희의 펑션과 다른 펑션의 관계가 빅 오이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빅 오메가가 되는 경우이기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타이트 바운드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는 빅세타라는 노테이션을 활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컴플렉시티 이야기를 하느냐? 자, 처음에 다익스트라로 넘어가서 저희가 이제 프론티어를 확장해 나가는데 이 솔딩 베리어가 있기 때문에 다익스트라를 더 빠르게 만들기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왜 솔딩 베리어는 더 빠르게 만들기가 쉽지 않은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보통 이제 솔딩이라고 하면 시간 복잡도를 O of n log n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솔딩 베리어를 더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솔딩 자체를 이 O n log n의 시간보다 더 빠르게 해야 되는데 그게 왜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어떠한 array를 그 n개의 엘리멘트를 가진 array를 정렬을 해보자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저희의 알고리즘은 어떤 뭐 임의의 순서를 가진 어레이를 받아서 그거를 펄뮤트를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인크리징한 오더로 아웃풋을 내는 알고리즘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때 저희의 임의 알고리즘이 두 개 그 어레이에 있는 엘리멘트들을 서로 비교를 해서 그 자리를 수합을 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퍼뮤테이션을 만든다고 칩시다. 이때 두 개의 값을 비교하는 값과 그리고 수합하는 값을 둘 다 커스트가 그 컨스턴트 커스트를 가진다라고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저희의 알고리즘이 어떤 형태가 됐든 저희가 이제 어떤 의미의 어레이를 받으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낼 수 있는 총 퍼뮤테이션의 값은 그 n 팩토리얼 가지가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저희 알고리즘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했을 때 잘게 쪼개 봤을 때 결국 엘리멘트 두 개 값을 비교를 해서 두 개를 수합하고 또 다른 두 개 값을 비교를 해서 또 두 개를 수합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이때 한 번 수합을 진행을 했을 때 저희의 그 결과값으로 나온 퍼뮤테이션 풀의 개수는 그 전체 n 팩토리얼에서 반으로 줄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이건 약간 추측인데
그럼 그 아까 sorting barrier overcome 하는 게 그 버켓 sort 같은 거를 적용해서 nlogn을 줄이는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아, it's just like that?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솔빙 베리어가 왜 n로그 n보다 빨라질 수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데요. 근데 버켓 솔트나 아니면 뭐 레딕 솔트 이런 것들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정렬을 하는 거기는 하지만 그 엘레멘트 안에 있는 두 개의 값들을 비교해 나가면서 이 두 개의 순서를 바꿔가면서 정렬을 하는 방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말하는 정렬의 모델은 여기도 적혀 있듯이 그 각 어레이에 있는 엘레멘트들의 순차를 서로 비교해 가면서 그 최종 정렬된 값을 도출해 나는 알고리즘을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그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there's a path for removing at most half of the possible inputs at each node.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저희가 어떤 그 임의의 어레이를 받았어요. 저희의 알고리즘이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알고리즘이 그 저희가 받은 인풋 어레이를 이렇게 막 순서를 바꿔갖고 낼 수 있는 총 아웃풋의 가지수는 n 팩토리얼 계잖아요. 네네네네. 네, 네.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두 개의 엘레멘트를 비교를 해서 수합을 한번 했을 때 한 번 한 직후에 한 번 한 다음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n 팩토리얼 뭐냐 2분의 n 팩토리얼 계로 줄게 되죠. 오케이. 네, 이해했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번의 수합마다 저희는 그 나올 수 있는 아웃풋 풀의 가지수를 반으로 줄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완전히 정렬된 어레이를 뱉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로우2의 n 팩토리얼 승만큼의 저희가 수합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도출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했던 설명을 좀 더 도식화를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매니에 저희가 전체에 가질 수 있는 그 퍼뮤테이션의 아웃풋들이 있고 한 번에 이제 비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아웃풋의 풀의 그 크기가 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뜻은 저희가 아까 전에 이 한 번의 비교 분석과, 한 번의 비교와 그리고 수합을 컨스턴트 커스트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정렬된 어레이를 내기 위해서는 로그 n 팩토리얼의 이러한 오퍼레이션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뜻은 로그 n 팩토리얼이 저희 알고리즘의 커스트가 되겠죠. 아, 그래서 이거를 수학식을 쭉 전개를 하는 건데 저희가 쓰는 알고리즘은 아무리 빨라져 봤자 최소한 로그 n 팩토리얼의 비교와 수합을 해야 되므로 로어 바운드가 로그 n 팩토리얼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h는 로그 n 팩토리얼보다 크거나 같게 될 거고 이거를 이제 쭉 전개를 했을 때 쭉쭉쭉 이렇게 진행이 돼서 저희 알고리즘의 커스트 즉 h는 n 로그 n 네, 수렴하게 된다라는 결론이 도출되는데요. 혹시 이 식을 봤을 때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해됩니다. 네, 됩니다. 이거 처음 봤는데 신기하네요. 네. 네, 그래서 쭉 되는데 사실 엄밀히는 여기 나오는 전개 자체는 H의 그 오메가 바운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로어 바운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희는 그 지금까지 뭐 학교 수업에서나 아니면 뭐 컴사 문제 같은 거 풀 때 정렬이 5업 n 로그 n 즉그 어퍼 바운드가 n 로그 n이라는 것도 저희가 배워왔잖아요. 그것도 이 로어 바운드 증명과 마찬가지로 수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킵을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h는 5업 n 로그 n이자 그리고 오메가 n 로그 n 즉 두 개의 합인 세타 n 로그 n이라는 결론이 나면서 이 비교를 통한 솔팅 모델은 아무리 빨라져봤자 n 로그 n의 바운드가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알고리즘적인 증명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익스트라를 사용을 했을 때는 어쨌든 솔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n로그 n보다 그 솔팅 부분을 빠르게 할 수 없다라는 게
이론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이거는 저희가 뭐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러면 이 최단거리 알고리즘을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만들 수 있을까? 또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익스트라와 마찬가지로 그 최단거리 문제를 푸는 다른 알고리즘인 벨만포드라는 알고리즘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벨만포드는 그 타임 컴플렉시티가 5업 B2로 다익스트라보다는 훨씬 더 느려요. 하지만 다익스트라와는 다르게 이제 그 엣지의 웨이트가 음수인 경우도 해결을 해주고 어, 벨만 포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다익스트라는 이제 저희가 프론티어를 정렬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벨만 포드는 정렬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전히 엣지들을 그 각 노드와 노드 사이에 있는 그 엣지를 전부 다 보는데 이거를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할지 모르겠네. 제가 이걸 링크를 걸어놨는데 이걸 한번 보시죠. 이게 벨만 포드를 시각화한 페이지인데요. 혹시 보이시나요? 화면?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래서 벨만 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저 다익스트라는 저희 여기 시작점 노드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탐색한 그 프론티어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S가 여기였으면 뭐 다음 프론티어는 여기, 다음 프론티어는 여기까지, 최종적으로 프론티어는 여기까지 확장이 되면서 모든 그래프에 있는 모든 노드들까지 최단 거리를 다 확보를 하는 게 다익스트라였다면 벨만 포드는 어, 그 그래프에 있는 모든 엣지들을 반복적으로 봐요. 그래서 한 번의 이터레이션 때 이 모든 엣지들을 봐서 이 엣지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노드들 사이의 거리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주고 이 이터레이션을 이 노드의 개수 b-한 번 반복하는 게 벨만포드 알고리즘의 하이레벨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설명을 하자면, 조금 실행을 해보자면,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소스 노드에서 거리가 전부 다 무한대로 이니셜라이즈가 돼 있고, 이거를 모든 엣지마다 다 봐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소스 노드에서 죄송합니다. 여기 노드에서 여기 노드까지는 뭐 33의 거리인데, 둘 다 무한대니까 그대로 무한대로 유지가 되고, 마찬가지로 첫 이터레이션에서는 전부 다 거리가 무한대로 유지가 되는 상태죠. 그리고 이 에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저희 소스 노드에서 이 노드까지의 거리가 20인데 이때 이 거리 20이 저희가 원래 이 노드까지의 거리라고 이니셜라이즈 했던 무한대보다는 작기 때문에 이제 이 거리를 20으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엣지들에 대해서 전부 다 보고 이렇게가 이제 원 이터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이 이터레이션을 b-1번 반복을 하게 되는 게 벨만포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모든 엣지들에 대해서 어, 거리 값들을 비교를 해서 소스 노드로부터의 거리들을 전부 다 업데이트를 해주고요. 그래서 되게 단순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소스 노드로부터 최단 거리를 전부 다 구해주는 게 변명포드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오는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알고리즘인데 배만포드에 왜 관심을 갖게 됐느냐? 똑같이 SSP를 풀어주는데 얘는 다이스트라와 다르게 솔팅을 안 해요. 그 뜻은 저희가 가장 큰 블록게이지라고 여겼던 솔팅 부분을 없애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가 70년 동안 인류가 만들었던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다이스트라가 있고 효율적이지는 않지만 솔팅을 쓸 수는 없는 벨만포드가 있어요. 두 개가 모이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컴퓨터 과학자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파인애플 펜. EPAP. 그래서 두 개를 하고 합쳤을 때 바로 3주 전이죠. 새로운 논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70년 만에 다익스트라를 뛰어넘는
SSAP 알고리즘이 드디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된 모티베이션은 이 알고리즘을 같이 고업을 하기 위함이었어요, 사실. 와, 역사적이네요. 자, 사실 그 논문을 직접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알고리즘이 꽤 복잡하고 그리고 수학적인 증명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그래서 저희는 디테일을 하나하나 다 보지는 못하겠지만 좀 하이 레벨로 그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디테일이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논문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문과 이 알고리즘의 코어 아이디어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frontier reduction. 저희가 다익스트라를 할 때 그 프론티어를 확장해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그래프에 있는 모든 노드들까지의 최단 거리를 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논문에서 나온 알고리즘은 그러면 각 스텝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프론티어의 크기를 줄이면 어떨까에 대해서 제시를 해봅니다. 그러면 다익스트라의 가장 큰 바틀렉은 그 프론티어를 소팅한다 있었는데 프론티어의 사이즈 자체가 줄어들면 소팅을 하는데 필요한 커스트가 줄게 되고 그것은 컴플렉시티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됐고요. 두 번째는 smaller relaxation. 여기서 이제 벨만 포드의 개념이 들어가요. 근데 벨만 포드는 아까 그 소팅을 하지 않고 어떤 특정 노드로부터 최단 거리들을 전부 다 구해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벨만 포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벨만 포드 알고리즘을 그래프 전체가 아니라 훨씬 더 작은 규모의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벨만 포드의 그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효율적으로 그래프 전체 탐색과 그 최단 거리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디바이드 앤 컨커리인데 그 저희가 벨만 포드를 이제 훨씬 더 작은 규모에서 돌린다라고 했잖아요. 그 뜻은 그래프를 더 작은 섹션들로 잘게 쪼개서 그 각각에서 벨만 포드를 돌리고 그 교역값들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이 논문은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버켓 솔트 같은 개념이 살짝은 들어가 있네요. 결국 작은 그냥 그래프를 여러 개의 서브그래프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계산하는 거니까. 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버켓솔트와 더 나아가서 여기서는 어쨌든 프론티어를 확장해 나가는 방식도 같이 차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프론티어를 확장할 때는 결국에는 정렬을 사용을 한다가 이 알고리즘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각각의 아이디어들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자, 첫 번째 프론티어 리덕션이에요. 그 다익스트라가 이제 각각의 스텝에서 프론티어를 정렬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프론티어를 확장해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각 스텝에서의 그 프론티어의 크기를 원래 프론트의 크기가 뭐 그 F라고 하면 이 알고리즘에서는 각 스텝의 프론티어 크기를 로그 뭐 3분의 1승의 n분의 F개로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K의 이 정확한 숫자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뒤에 나중에 얘기를 할 건데 어 죄송해요. 저도 지금 이 슬라이드를 만든 지가 너무 얼마 안 돼 갖고 공유를 해보자면 그래서 그러면 그 프론티어의 개수를 어떻게 저희가 줄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 논문은 또 새로운 방법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프론티어에 있는 모든 노드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프론티어 안에 피벗이라는 노드들을 이 알고리즘은 채택을 하게 돼요. 이 피벗은 뭐냐? 그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뭐 다른 지역을 이동을 할 때 그 지역 공항들을 전부 다 들려서 이제 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겠지만 뭐 짜잘짜잘한 지역들을 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뭐 대도시에 있는 그런 큰 공항을 들려서 거기서 뭐 환승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이 레벨로 이 알고리즘이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최단 거리들이 그 관여가 되는
그 허브와 같은 노드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노드들을 저희가 찝어낼 수 있으면 그 노드들만 프론티어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또 거기서부터 확장을 해나가면 된다라는 게 이 논문의 하이레벨 아이디어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n번째 프론티어 스텝에서 네, 피봇으로 정해진 버디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은 그 프론티어 안에 있던 모든 노드들에서 피봇으로 피봇이 아니게 된 노드들은 고려를 안 한다라는 개념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정확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최단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 노드까지의 이제 최단 경로라고 하죠. 사실 최단 거리가 주어지려면 그 최단 경로에 있는 노드들만 저희가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최단 경로 위에 있지 않는 노드들을 프론티어에서 제외를 하고 프론티어를 확장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시각화를 해보자면, 어, 그, 네. 네, 먼저 하시죠, 우선. 전 슬라이드로 돌아가면은 결국에는 지금 이거 말고 혹시 다음 여기서 relax all outgoing edges from the source using Bellman for but only for k steps.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프론티어를 노드와 노드 사이에 있는 어떤 패스로 정의를 하는 건지 이게 어떤 식으로 나누는 건지 예를 들어 소스가 시작점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피벗을 정한다고 했는데 이 피벗 개수가 그 피벗 개수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K라는 vertices를 무조건 통과를 해야지만 그 K가 위에 적혀 있는 뭐 저 수식으로 정의가 된다 그러는데 그럼 피벗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 어떤 특정 n 개의 노드를 가진 그래프에서 이거는, 제가 그 그 답이 될지 모르는데, 예스를 해보자면, 일단 일단은 그 프론티어는 그 다이스트라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점들 점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르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쇼레스 각각의 그러니까 프론티어 노드를 거치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 각각의 프론티어 노드까지 가는 경로들이 이제 여러 개 있을 텐데 그 경로들이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론티어 노드에는 두 개의 경로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 만약에 K가 2라고 했으면 그게 이제 피봇이 되는 그런 느낌인 거 아닌가요? 그래서 프론티어 노드에서만 그러니까 가장 바깥에 있는 노드에서만 피봇을 고르는 개념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네, 네, 정확히 맞습니다. 사실 두 번째 줄은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구현됐느냐에 대한 부분이어서 뒤에 이제 시각화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민서이가 말해줬듯이 이제 프론티어는 그 노드들의 집합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탐색을 해왔던 그 노드와 그리고 이제 다음 탐색해야 될 노드 레이어가 프론티어가 되는 거고 그 프론티어 레이어 안에서 저희가 특정 노드를 피봇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그 피봇들에 대해서만 탐색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면 결론적으로는 최단 경로를 전부 다 탐색을 할 수 있다가 이 알고리즘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 예시를 좀 들어드리자면 어, 저희가 소스를 A라고 시작을 해서 첫 번째 프론티어가 B랑 C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이때 이 K 값은 이 논문에서는 이 로그 3분의 1승의 뭐 n이라는 이 숫자로 나오지만 이거는 사실 임의로 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예시를 위해서는 K는 2라고 저희는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피봇을 찾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저희가 K를 2라고 잡았잖아요. 이 K 값은 저희가 이 프론티어로 가진 B와 C 노드들에서 벨만 포드를 몇 번 진행을 하느냐에 대한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K가 2이기 때문에 저희는 벨만 포드를 두 스텝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맨 첫 스테이트에서는 이제 저희 소스 노드 A에서 B까지의 거리는 1, C까지의 최단 거리는 2, 그리고 뭐 D, E, F, G까지는 저희가 아직 탐색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무한대로 이니셜라이즈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제 별만 포드를 한번 돌렸어요. 근데 저희가 B와 C, 그러니까 B와 C
두 개의 노드로부터 배만 포드를 돌린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B와 C 각각에서 뻗어나가는 엣지 2인 A 엣지와 웨이트 1인 E 엣지 두 개를 보게 된 건데요. D까지의 거리가 원래 무한대였는데 이제 B까지의 거리였던 1에서 웨이트 2를 더한 3이 무한대보다는 작으니까 이 D까지의 거리는 3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E까지의 거리도 비슷한 로직으로 3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하지만 아직 F랑 G까지의 탐색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F와 G까지의 거리는 무한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릴렉세이션을 한 단계 더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D까지가 아까 3이었고 그러면 F까지의 거리를 봐야 되는데 3 플러스 2는 5죠. 그래서 여기는 5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E까지의 거리도 3이었죠. 근데 E에서 F까지는 1이니까 3 더하기 1을 하면 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둘 중에서 작은 값인 F까지의 거리는 4로 업데이트가 되고 G까지의 거리는 또 비슷한 계산을 통해서 5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이렇게 두 번의 배만포드 스텝을 밟게 되었죠. 자, 이 뒤에 이제 피벗을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가 이제 여기서 설명이 되는데 저희가 B와 C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봐왔던 모든 그 노드들에 대해서 그 노드들까지의 최단 경로 트리를 저희가 트래킹을 해볼게요. 그래서 먼저 B에서 출발을 해서 최단 경로가 완성이 되는 그 노드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확인을 할 건데 먼저 B에서 D로 가는 게 최단 경로죠. 그리고 B에서 F까지 그대로 쭉 가는 게 최단 경로기는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F의 최단 경로는 B에서부터 출발을 하지만 이 역시는 또 D로부터 출발한 최단 경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순수히 B 자체가 애트리뷰트하는 최단 경로의 개수는 한 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number of vertices and the shortest path tree is 1이라고 표시가 되는 거고 C 같은 경우에도 C에서 출발해서 만들어지는 최단 경로는 두 가지가 됩니다. F를 도달하기 위해서도 저희는 C를 거쳐야 되고 G를 도달하기 위해서도 C를 거쳐야 되고 마찬가지로 E를 도달하기 위해서도 C를 거쳐야 되지만 F와 G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E에서 출발한 최단 경로이기도 하기 때문에 순수히 C에서 출발한 최단 경로는 단 하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D 같은 경우에는 D에서 출발한 최단 경로는 저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F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C에서 출발을 해야지만 최단 경로가 되기 때문에 D에서 출발한 최단 경로는 없고 E에서 출발하는 최단 경로는 그게 두 가지가 있죠. F를 도달하기 위해서도 E를 거쳐야 되고 G를 도달하기 위해서도 E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이 최단 경로에 관여가 되는 노드의 개수가 두 개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F와 G는 저희는 뭐 아웃바운드 에지가 없기 때문에 최단 경로에 그 관여가 되는 노드의 개수가 둘 다 없다라고 할 수 있죠. 이때 각각 그 노드별로 이제 최단 경로에 관여가 되는 노드의 개수들을 체킹을 했을 때 이 개수가 저희가 처음에 K로 삼았던 이 숫자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그 노드를 저희의 피벗 노드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근데 그러면은 사실 뭐 여기 안 나왔지만 어떤 타겟 노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H라고 했을 때 네. 지금까지 이터레이션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익스트라 개념에서 프론티어 노드는 사실 F랑 G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러면은 프론티어 노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프론티어 안에 있는 모든 노드들까지 다 봐서 거기서 그 피벗을 정하는 거네요. 사실 다익스트라에서는 엄밀히 따지면 저희가 B와 C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네, 다음 프론티어는 D와 E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프론티어가 F와 G가 되겠죠. 네. 근데 이 알고리즘에서는 B와 C의 다음 프론티어가 E 하나만 되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F랑 G까지 이터레이트 한 다음에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건가요? 네, 그러면? 네, 맞습니다. 어, F와 G까지 미리 땡겨 봐서 결정을 한다라는 거고, 이게 지금은 K의 개수가 사실 그 작기 때문에
지금 이게 바로 다음 노드여서 좀 덜 와닿는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K의 개수가 10이라고 저희가 해보면, 그 원래 다익스트라에서는 이 B와 C에서 시작을 해서 10개의 그 프론티어 레이어들을 전부 다 거쳐야지 마지막 그 바텀에 있는 애들까지 도달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알고리즘에서는 K가 10이니까 10단계를 다 미리 보고 그 10단계 맨 밑에 있는 프론티어 중에서 몇 개의 그 피벗들만 결정을 하게 된다. 즉 10단계를 스킵을 할 수 있다가 이 부분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사실 다익스트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그리디한 어프로치를 그 채택하고 있잖아요. 한번 이터레이트 할 때마다 여기가 작으니까 나머지는 리브 아웃 하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완전 옵티멀리 그리디한 거는 아닌 거네요. 이 알고리즘은. 사실 optimally greedy하다라는 거를 또 증명을 해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논문을 더 깊게 읽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이 레벨 아이디어는 제가 뒤에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피봇을 찾음으로써 이제 프론티어의 개수를 확 줄이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처음에 말했던 이 디바이드 앤 컨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는데, 이 전체 그래프를 잘게 쪼개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BMSSP라는 새로운 그 프로블럼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최단 거리를 계산하는 문제는 이 BMSSP라는 문제로 리듀스를 할 수 있다가 이 알고리즘이 처음에 그 정의를 하고 시작하는 부분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몇 가지 이제 텀을 소개를 해야 되는데, 먼저 DB를 이제 저희가 소스 노드로부터 B까지의 최단 거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BMSSP가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어, 어떤 죄송합니다. BMSSP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 어떤 그 그래프를 줬을 때 이제 그 소스로부터 그 그래프에 있는 모든 노드들까지의 이 최단 거리들이 그 뭐라고 하죠? B 다운표보다 작게 되는 그 노드들을 리턴을 한다가 이 BMSSP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이 그 결과값으로 도출을 내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그럼 B의 단위는 뭔가요? 그러니까 B가 정확히 뭐죠? B가 거리예요. 거리. 네, 그 소스로부터 어떤 의미의 그래프 내의 노드들까지의 거리가 저 B보다는 모두 작아야 된다라는 거죠. 즉, 아, 그래서 이 전체 그래프에서는 저 라지 B가 무한대 값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 소스로부터 뭐 거리가 어떻게 되든 모든 노드들까지의 거리는 최단 거리는 무한대보단 작을 테니까요. 네. 이해가 잠시만요. 하나 헷갈리는데 그럼 BMSSP가 하고자 하는 거는 그 아까 하나가 이제 프론티어 소싱이었고, 그러니까 프론티어 필터링, 그러니까 프론티어 리덕션이었고, 얘는 어떤 걸 하고자 하는 거였죠? 자,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소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게 전체 그래프라고 하면, 이제 이 그래프의 최단 거리를 구하는 문제는 BMSSP의 B 값이 뭐 9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뭐 3, 1 다 더하면 9죠. 맞나요? 네, 네. 9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스로부터의 모든 최단 경로드는 9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9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이 B의 값을 더 줄여봤을 때 이 문제를 똑같이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B 다운표 값을 4라고 정의를 해보면 저희가 4로 됐을 때도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이제 그래프 값을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네. B 대시가 4일 때는 이제 이 앞에 반 그래프에서 아, BMSSP를 해결을 하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쪽은 나머지 5 정도가 되겠죠? 이 그래서 divide and conquer 개념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B 값을 계속해서 잘게 쪼개고 마찬가지로 그래프도 잘게 쪼갰을 때 각각 섹션에 비해 그 대해서 BMSSP를 풀면 된다라는 게 이 알고리즘의 그 핵심입니다. 이 값은 어떻게 정해지죠? 어떤 값 말씀하셨죠? B 값이요. B 프라임 값은 뭘로 정해져요? 혹시? B 프라임 값이요. 네. 그 B 프라임 값은 각 리커전 스텝의 그 반이에요. 저희가 얼마? 네, 디바이드 앤 컨커 방식대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각 첫 소스 노드로부터 이제 B 값을 무한대로 잡았을 때 이 BMSSP 문제를 해결을 하면 최단거리 문제를 풀 수 있다가 이 알고리즘의 어, 핵심입니다. 이때 여기서 L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맥스 리커전 스텝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리 디바이드를 해도 결국에는 베이스 케이스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정 리커전 스텝을 넘게 되면 사실 이렇게 잘게 쪼개는 거에 오버헤드가 더 커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쪼개는 횟수를 L개의 바운드를 걸어서 이 알고리즘은 해결을 하고 있고, 이 알고리즘이 최적으로 옵티마이즈를 했을 때 그 L 값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L이 lower bound인 거죠? 그 boundary, 그러니까 dividing 하는 거의 개수에. 네, 맞습니다. 디바이드 하는 횟수의 개수예요. 약간 네네. 리커전 트리가 있으면 트리의 하이시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앞에서 소개했던 피벗 파인딩과 BMS 스피를 전부 다 합쳐보도록 하죠. 자, 저희가 그 PMSSP 문제를 처음에 받았을 때 B 프라임 값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이 반에 대해서 피벗을 먼저 찾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앞에 반 그래프에서 피벗을 찾게 되면 뭐 3과 2가 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저희는 이제 BMSSP의 뒤에 반만 해결을 하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저희가 앞에서 피벗으로 찾았던 이 두 개를 무조건 지나야지만 뒤에 BMSP 문제를 해결했을 때 최단 경로로 이어지게 된다가 이 논리의 핵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피벗을 먼저 찾고 그다음에 여기 뒤에 반에 대해서 BMSSP를 리커시브하게 풀고, 그럼 앞에 반에서는 저희가 그 벨만 포드를 통해서 이미 그 피벗까지의 최단 경로들을 다 구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단 경로들과 그리고 뒤에 BMSSP를 풀어서 나온 이 그래프의 모든 최단 거리들을 합을 해서 그거의 미니멈을 택하면 된다. 이게 컴바인 과정이죠. 이렇게 해서 그럼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럼 결국 저희가 프론티어에서 피벗 노드들을 설정을 했고, 또 이제 divide and conquer 해가지고 그래프를 쪼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결국엔 그 divide and conquer 했을 때 어떤 시작점, 그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서브그래프의 시작점이 네, 첫 번째 서브그래프의 피벗들과 커넥티드가 되어야 된다는 게 커넥트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개런티는 그러면은 애초에 피벗 노드를 설정하면 할 때 그게 커넥티가 된다라는 게 개런티가 되는 건가요? 아, 이게 그래프를 먼저 나누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사실 순서가 앞에 find pivot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온 피벗들의 네이버부터가 다음 뒤에 서브그래프의 시작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시작을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어 그러니까 BMSSP를 각 스텝마다 두 번을 돌리는 게 아니라 더 작은 규모의 BSSP 하나로 리듀스를 하게 돼요. 이 알고리즘을 보면. 자, 다시 한 번만 그 부분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그래프 전체를 반으로 나눠서 BMSSP를 두 번을 돌리는 게 아니라 앞에 반은 저희가 아까 파인 피벗 과정에서 거쳤던 배만 포드를 통해서 최단 거리를 구하고, 거기서 구해진 피봇들로부터 이어지는 뒤에 그래프에 대해서 BMSSP 한 번을 돌리는 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약간 이게 divide and conquer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recursion인 느낌인 거네요. 그쵸? 네, 네, 맞습니다. 네. 디바이드라는 거는 그래프를 나눈다 해서 디바이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그 리커전 스텝이 이제 베이스 케이스까지 도달을 했을 경우에는 맥스 리커전
그 데프트에 도달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이스 케이스가 되고 그 베이스 케이스인 작은 그래프에 대해서는 그 다이스트라와 비슷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재단거리들을 찾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가 이 알고리즘의 하이 레벨이었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쭉 시간 복잡도를 계산을 했을 때 이 로그 3분의 2승의 b라는 다익스트라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 복잡도가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처음으로 다익스트라를 이긴 알고리즘을 가져오게 되었고 그 저희가 이제 이 앞부분 파인딩 피벗 과정에서 벨만 포드를 돌리고 그리고 피벗을 찾기 위해서 이제 각 노드로부터 시작하는 그 최단 경로들 트리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최단 경로 트리들을 다 스토어 할 수 있는 또 새로운 데이터 스트럭처를 이 논문에서는 구현을 해요. 그래서 그것들과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그 수많은 뭐 실험과 이제 수학적 증명을 통해서 도출해내는 K과 그 L 파라미터 값들을 전부 다 토대를 했을 때 이제 이 시간 복잡도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다이스트라와 마찬가지로 이 알고리즘 역시도 이제 스파르스한 그래프들, 즉 엣지가 그 제가 뭐 잘못 쓴 것 같긴 한데 그 스파르스한 그래프일수록 그 훨씬 더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합니다. 그 피보나치를 저장해두는 데이터 스트럭처는 어떤 건가요? 그것도 힙 구조인가요? 아니면은 피보나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게 트리 구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약간 sorted tree 그런 느낌인가? 트리 약간 트리셋 이런 느낌인가요? 트리셋 같은 느낌일 것 같고 애초에 소팅이 필요하지는 않은 게 사실은 왜냐하면 트리들 간에 비교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각각의 노드가 몇 개의 그 노드들의 애트리뷰트를 하는가만 보면 되는 거니까.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스파스 그래프에서 잘 작동하는 이유는 뭔가요? 더 잘 작동하는. 그 아까 결과값 다음 살이 왜지? 2가 앞에 붙어 있어서 그렇구나.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까지예요. 사실 설명을 개떡같이 한 것 같긴 한데 그 아니, 재밌었어요, 근데. 첫 번째가 이제 실제 논문이고 두 번째는 이 논문 연구진들이 또 한 시간짜리로 발표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영상을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영상 보면서도 완전히 이해는 못해서 재미나이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를 그 발표하시게 된 게 혹시 네, 그 지금 그러니까 그 뭐라 해야 되지? 프라이버시 필터링 팀에 계시잖아요. 네, 거기서 들어오는 정보들이 뭐 여러 가지 필터링 노드들을 거쳐서 와야 될 텐데 그 각각에 걸리는 레이턴시를 옵티마이즈 하려고 그 조사하게 된 건가요? 아니 사실 그건 아니고 저 논문을 보고 나서 이거 재밌겠는데 해서 하게 됐어요. 아, 논문을 평소에 읽으시는구나. 대단하신데? 혹시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그 마지막 두 번째 이거 전에 거 좀 볼 수 있나요? 제가 그런가요? 이거는 잘 이해가 안 가서 피벗을 설정을 한 다음에 BMSSP를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BMSSP라는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나머지에서. 그러면 맞습니다. 피벗을 찾은 다음에 그 피벗이랑 연결된 나머지 노드들한테서 이제 그러니까 왜냐면 그 피벗들까지의 쇼레스 파트는 이미 벨만 코드 구했잖아요. 그죠? 맞어요. 다음에 그 다음에는 옆에 이제 DMSSP라는 오른쪽 문제를 남은 그래프에 대해서 풀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거를 푸는 과정을 다이스트라를 쓰는 거예요? 아니면 정확히 어떤 식으로 푸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서. 이 남은 부분을 어떻게 푸는가를 궁금하신 건가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 남은 부분은 똑같이 BMSSP를 푸는 거기 때문에 리커시블리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그 저희의 이제 프론티어는 3과 2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에 대해서 똑같은 BMSSP 문제를 푸는 거니까 이 3과 2를 시작으로 해서 또 파인딩 피벗을 거치겠죠. 그럼 뭐 예를 그냥, 들어서 뭐 네. 4와 5까지라고 예를 들어서 치면 또 다음 문제는 이렇게 리듀스가 될 거고 쭉쭉 점점 리듀스가 될 텐데 이때 이 리덕션의 스텝의 개수가 L을 넘게 됐을 때는 이제 그래프가 조금만 남았을 거잖아요. 작은 그래프만. 네. 이제 그 그래프에 대해서는 다이스트라를 돌린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남, 남은 케이스에 대해서 벨만포드를 돌려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야지, 그러니까 베이스 케이스가 다익스트라인 거고, 네네. 그 뒤에 리커시브 하는 거는 벨만포드를 쓰는 거 아니에요?
벨만 포드는 그 파인딩 피벗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 파인딩 피벗 할 때. 피벗 할 때 벨만 포드를 쓰고 이제 리듀스가 된 거에서 다시 앞에 그 리듀스 된 그래프의 파인딩 피벗은 또 벨만 포드를 쓰겠죠. 아, 그쵸, 그쵸.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줄어들었을 때 마지막에 남는 조금의 그래프는 다익스트라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다익스트라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자, 그러면 다익스트라를 언제 정확히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해한 건 뭐냐면 피벗 노드를 찾고 리커시브하게 이제 다음 서브그래프에서 또 그 서브그래프에 나오는 피벗들을 찾고 그래서 결국 그 피벗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숄레스트 패스가 나온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네네, 맞죠.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거에서는 다익스트라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이거를 무한히 반복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잘게 쪼개다가 뭐 마지막 노드 한 개가 남는 식으로 가겠죠. 예를 네. 들어서. 근데 이제 그 실제 그 계산의 커스트를 봤을 때 이 노드를 한 개까지 남을 때, 한 개 남을 때까지 계속해서 저희가 자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였어요. 이 논문은. 이게 노드의 개수가 진짜 조금만 남았을 때는 어떤 특정 트레셔를 지나면 이거를 또 파인딩 피벗하고 더 잘게 쪼개고 하는 오버헤드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렇게 음, 됐을 때 미니멈하게 남길 어떤 그래프의 크기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거고 그게 베이스 케이스가 되겠죠. 거기서 다익스트라를 돌린다는 네, 거구나. 맞습니다. 와, 알겠습니다. 왜냐면 계속 벨만 코드 돌릴 거면은 그냥 벨만 코드 돌리는 거랑 상관없는 거 아니야? 계속 돌리면은 뭐 근데 나눠 벨만 포드를 아까 케이스템만 돌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작은 거죠, 이게. 그 벨메포드 알고리즘이 OBE였는데 ED, 그 B 개수랑 E 개수가 서브그래프로 나눠지면 확실히 줄어들어서 그래프를 나눴을 때 벨메포드를 쓰고 근데 이제 노드 개수가 또 줄어들게 되면 결국엔 사실 또 OBE보다는 O of n log n이 훨씬 더 효율적이니까 거기서는 다익스트라를 최종적으로 어플라이 한다는 거잖아요. 네,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그럼 그냥 벨만 코드로 계속 줄이다가 막판에 그냥 다이스라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닌가? 뭔가 딱 맞아요. 정확히 그런 맞는데, 느낌이에요. 저도 이제 프론티어의 개수를 줄인다라는 거에 핵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B 개수가 계속 줄어드는구나. 신기하긴 하네. 그래서 일단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그럼 결국 그 lower bound를 그러니까 언제 다이스트라로 그러니까 언제가 베이스 케이스가 되는지 정하는 것도 사실 그냥 O 그러니까 VE보다 O n log n 플러스 뭐였더라 다이스트라 하여튼 그 다이스트라 타임 컴플렉시티가 적어지는 그 E와 V 개수에서 넘어가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수학적으로 그렇게 도출했을 때 L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각 그렇죠. 파인딩 피봇마다 필요한 벨만 포드의 스텝은 K가 이게 됐을 때가 가장 옵티마이즈가 됐다고 하네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코드로 구현된 것도 있나요 혹시? 코드로 구현된 거를 아직 못 찾았어요, 사실. GPT한테 써달라고 해봤는데 일단은 그 코드를 떠나서 하나 보여드리자면 이 논문에서 하이 레벨로 말하는 알고리즘부터가 겁나 길어요, 일단. 이게 파인딩 피벗에 대한 부분이고 음, 파인딩 피벗을 전부 다 해서 합치는 베이스 케이스만 이거 이게 그 다이스라를 돌리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그 그걸 저게 합쳤을 다운로드 때 알고리즘이 이거예요. 네. 재밌네요. 이거를 뭐 구현을 하면 되긴 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커스텀 트리 구조도 쓰고 얘네가 다이스트라를 마지막에 그대로 다이스트라 그대로 쓰는 게 또 아니더라고요. 좀 어떻게 트윅을 했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것대로 활용하다 보니까 코드를 바로 뱉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 아까 다이스트라를 랜더마이제이션을 통해서 더 최적화를 하는 데는 성공을 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근에. 네. 그 저자도 이거랑 같은 저자예요. 어디 그래서 뭐 화장실 빨리 가고 싶으신가? 되게 급하셨나 보네. 그래갖고 아마 베이스 케이스로 쓰이는 다이스트라 자체도 그 사람이 또 개발했던 랜더마이즈
기반이든 랜더마이즈 기반은 아니겠네. 어쨌든 더 최적화된 다이스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네요. 어떨 이름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author 이름이 란두아니 이 사람이 주 저자예요. 란두인? 안두인 란두. 치명타. 치명타 피해를 줄여주는데. 아무튼 유익한 발표 감사했습니다. 아, 녹화는 여기까지. 일단